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커피는 바르도 프리미엄 캡슐입니다. 이 캡슐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출시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요. 저는 와디즈에서 소셜 펀딩으로 올라온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근데 개수가 좀 많고 비싸요. 50개에 3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에 650원인데요. 네스프레소에서도 가장 비싼 캡슐 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비싼 캡슐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를 항상 이렇게 하게 보게 됩니다. 저는 비싼 커피는 비싼 커피대로 분명히 즐깁니다. 하지만 비싼 게 이유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이유가 없는데 비싸면 이건 뭘까? 이런 커피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품 설명 드리면요. 설명을 보면 되게 좋은 말들이 많이 써있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되게 좋은 로스터리로부터 기업 운영과 기술을 배웠다. 파나마 지역은 게이샤 스페셜티가 나올 만큼 좋은 커피 생산 국가라 거기 원두로 결정했다. 좋은 기기로 커피를 가공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조사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SHB일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커피 등급을 나눌 때 재배지의 고도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고도가 높으면 커피 맛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밀도차가 크면 생조 생산 과정에서 팽창과 수축을 통해 밀도가 높아지고 맛이 깊어지거든요. SHB라는 말은 무슨 약자냐면 Strictly Hard Bean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좋은 말로 정리하면 좋은 커피를 키울 수 있을 만한 위치의 농장에서 커피를 생산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SHB가 어떤 맛의 특징이나 이런 등급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품명 이런 거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좀 놀랐던 건 여기에 영어가 엄청 많이 쓰여 있어요. 이 박스에서 여기만 한글이고 나머지는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 회사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런 한 접근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영어로 쓰면 더 좋아 보여서 그런 건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좀 반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지적하면 언제 만든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마셔야 되는지는 안 적혀 있어요.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1년으로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캡슐 커피를 1년 동안 안 드시면 그 커피 맛이 제대로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빨리 드세요. 캡슐 외관은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벨미오 캡슐처럼 생겼습니다. 재줄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긴 건 사실 비슷해요. 여기 각이 좀 져 있는 거 말고는요. 벨미오 캡슐이 다만 조금 더 화려하게 생겼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품명은 바르도 파나마 산타 클라라 콜렉션. 원산지는 파나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파나마 캡슐을 에스프레소와 룽으로 마셔볼 거고요. 그리고 라떼로도 마셔볼 겁니다. 라떼에 대한 또 특징이 좀 써있고 자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것까지 한 번에 같이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좀 네스프레소 캡슐과 비교해봤을 때 묵직한 감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산미가 약간 있는데요. 약간 쌉싸름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에스프레소 기준으로 보면 강한 커피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기도 좀 올라오는데요. 제가 딱 맞추기에는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커피 향이 올라오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룽고로도 마셔보도록 할게요. 일단 역시 물을 많이 탔기 때문에 확실한 묘한 끝맛이 하나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떫은 맛이 많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 흔적으로 남아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맛이 문제가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조금 뭐가 좀 애매한 느낌이 네스프레소 캡슐하고 이거하고 각각 하나씩 남아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리뷰하고 이 캡슐 손이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이게 조금 괜찮긴 한데 땡기고 매력적이냐에 대해서는 이건 제 개인 호불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고개가 살짝 갸우뚱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라떼로도 마셔보도록 할게요. 일단 드는 생각은 캡슐 설명란에 보면은 라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유가 아니라 커피다.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캡슐이 그걸 강조할 만큼 맛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듭니다. 제가 말하는 캡슐 커피하고 라떼하고 되게 궁합이 잘 맞다고 하는 거는 우유의 고소함을 뚫고 나오는 캡슐에 뭔가 강력한 무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가 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바르도 파나마 산타클라라 콜렉션 커피를 마셔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가격이 좀
비싸서 제가 좀 더 엄격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최종 리뷰는 이 커피를 다시 사 먹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제 답변은 아니요. 일단 가격의 기준을 네스프레소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스프레소보다 좀 비싸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늘 느껴지는 거지만 네스프레소가 커피에 대해서 확실히 기술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쉽게도 이 커피는 제 취향에 맞지 않았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하고는 아니고 저는 추천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커피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여행 팁을 하나 드리면, 아시아 말고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여행을 가시면 꼭 커피를 드세요. 원두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꼭 물어보시고 원두를 바꿔서도 꼭 드셔보십시오.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원두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양성 있게 뛰어나게 다양한 커피를 즐기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해외에 나가면 원두 선택이 좀 폭이 넓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마시던 것들과 전혀 다른 커피의 느낌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나가시면 커피를 드셔보세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커피 리뷰는 좀 안 좋은 말들로 많이 끝냈지만 저는 예전에 벨미오 캡슐처럼 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새로운 커피의 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양한 커피 소개해드릴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주세요.